기자 생활을 한 5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PD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 생활 6년 차. 제가 이제 14년째가 이제 돼가지고 처음 공무원 생활했을 때는 월급 3분의 1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자부심을 얻고 싶다 하시면 공직에 꼭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오늘 핑계공 이야기는 이제 이직 얘기는 핑계공 해가지고 저희 기획재정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간에서 이직해오신 공무원분들 두 분 모시고 오늘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전문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핑계공 애청자 여러분. 구인사처 현 방통위 공무원 박슬기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실에서 정책홍보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고요. 최다 출연자이고 네,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용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주얼이 이 비주얼이 아니고요. 이제 비주얼 영상. 영상 담당. 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항상 괜찮다.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시면은 영상, 비주얼 이렇게 그럼 얘기하고. 저도 이제 비주얼 그러니까 담당이라고. 여기도 인사처. 그렇죠. 인사처 비주얼이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민간에서 이직해 오셨잖아요. 그럼 네. 민간에서 혹시 어떤 일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한 5년 했어요. 24살부터 29살까지 5년을 하고 너무 힘들다. 20대 때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영어를 핑계로 쉬었다가 민간에 이제 뭐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거래소에 이제 그 IT 자회사 코스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팀 과장으로 언론 홍보를 맡는 과장으로 5년간 근무를 해서 민간 경력 촉 10년으로 이제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에 6년 전에 2019년도에 처음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요. 인사처에서 5년간 근무하고 올 1월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 무슨 일을 했냐? 기자, 그냥 민간기업, 그리고 공무원 생활 6년 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보아 팬클럽 점핑 보아 팬클럽 회장을 했었고요. 아니 왜냐면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일의 시작점이 이제 연예인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서 그치.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제 MBC라든지 KBS에서 이제 뭐 오디오맨, AD 이게 하다가 이제 PD 생활로 있다가요. 마지막에 이제 PD 생활을 하다가 그 중간에 잠깐 연예인 매니저 잠깐 하고요. 오, 연예인 정말 면접. 다방면에 연예인 매니저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공무원 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된. 두 분 다 민간에서 또 나름 좀 좋은 기업이랑 방송국 PD까지 하셨는데 공무원으로 지금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직을 선택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이게 현실 도피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워라벨이 그때 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결혼하는데도 못 가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흔히 말해서 저희 누나가 결혼할 때도 못 갈 뻔했어요. 주말에 또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결혼할 때 함이 들어오는데 그날도 못 가고 뭐 가족 행사도 못 가고 거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다가 이제 한번 몸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사실은 여기 처음 공무원 생활했을 때는 월급이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로 줄었었는데 그냥 우선은 한 2년만 버티자. 여기서 좀 몸 좀 다시 만들고 나가자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14년째가 이제 돼가지고 공무원 생활만 14년? 계속을 하셨네요. 공무원이시네. 이제 늘공이 돼서 늘공은 아니고요. 이게 저는 이제 철공이라고 철새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공무원 쪽으로 들어오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인사처 처음 공무원 시험 면접 볼 때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공무원 하려고 하냐. 왜 기자 생활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왜 공무원 생활을 하려고 하냐라고 해서 진심으로 정말 순도 100%로 제가 가진 이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고 싶었어요. 진짜로. 네, 그냥 제 기준에선 너무 훌륭한데 내 능력이. 기자 일을 5년간 했는데 그때는 사회 부조리한 면을 이제 밝혀서 그러니까 알려야 돼요.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 제도가, 이 사회적 부조리가 좀 개선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자였는데, 제가 언론 홍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관, 제가 속해 있는 기관과 조직이 잘하는 면,
그리고 이런 점이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면을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점을 파고 다녔다면 지금은 이제 잘하고 좋은 제도를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인데 이게 더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뒤에서도 아마 얘기하게 되겠지만 저는 3분의 1은 진짜 많이 줄으셨네. 저는 한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받던 월급의 3분의 2 수준으로 입직하는 조건이었는데 일단 그거를 따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냥 뭐 워라밸도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컸었고 지금도 되게 만족하면서 왜냐면 제가 이제 한 업무가 막 이렇게 방송사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제가 뽑은 제목으로 이제 주요 이슈가 흘러갈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서 매력을 느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요. 개인의 그런 좀 처우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막 무작정 희생만 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임금이 한 66%로 좀 그쵸. 줄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에서 좀 삶의 그런 선택의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처우적인 측면에. 그래서 처우적인 측면으로 봐서만 이제 남편한테 욕을 먹었죠. 넌 도대체 왜 여길 선택해서 서울에 있다가 세종으로 오면서 집도 다시 해야 돼. 아, 그쵸. 뭐 생활 기반도 다시 다 옮겨야 돼. 근데 월급은 3분의 2로 줄어. 그러니까 70%로 줄어. 이러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냐고 해서 남편은 굉장히 계속 안 좋아했어요. 자기도 이사에 와야 되고. 아, 그쵸.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공익 제가 가진 능력을 공공의 이익에 좀 제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큰 꿈을 꾸고 입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점이 공무원 이 세계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다들 엘리트 분들이기 때문에 일할 때 일단 A를 얘기하면 A 플러스가 오거나 A 뿔뿔이 오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이었기 때문에 돈 빼고는 다 만족스러워. 좀 일하는 것도 즐거우시고. 일하는 것도 즐겁고 뭐 워라밸도 어느 성취감도 정도 있으시고, 네. 보장되고 딱 성취감도 있고 좀 이게 이제 나라에 도움되는 일이라는 성취감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정말 다 공무원이 훨씬 제 기준에선 주무관님께서도 방금 임금이 좀 주무관님 되게 많이 줄으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14년째 공무원 하고 계시는데 그러네. 1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 매력이 어떤 매력 때문에? 지금은 돈에 대해서는 걱정 안 아. 하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랑 똑같이 받았던 친구들이 지금도 똑같이 받고 있어요. 아, 어느 순간 10년 정도 딱 되니까 이 친구들보다 이제 내가 조금 더 받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공무원이라는 이 테두리 일을 하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 때마다 그 현장에 가서 있었고 국민분들께서 이제 홍보를 이제 담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기대하고 선택하신 그런 공직의 모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거 내 좀 생각이랑은 다른데 뭐 이런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진짜 뭐 그냥 영상 요소가 아니라 실망스러운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기대치조차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냥 공무원이 한번 해보고 싶었고 공직에서 일을 해보고 싶고 정부 부처의 일원으로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게 다였어서 기대하고 있던 바가 없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크게 실망한 부분은 없었고 주무관님께서는 전 실망보다는 오해가 하나 풀린 게 하나 있는 게 사실은 다 이거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원래 공무원은 9 to 6 6부터 1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시. 그쵸. 기재부 같은 부처는 특히 네. 더더욱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의 오해가 이제 풀렸던. 그래서 친구들이 막, 야, 공무원, 야, 너가 공무원을 해? 이런 것도 있지만, 너 편하겠다. 9시 퇴근, 9시 출근, 6시 땡 퇴근하고 한대. 그때 이제 욕을 하죠, 그냥. 너 바꿔서 하자고. 근데 방금 워라밸 때문에 좀 공직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막상 와 보니까 여기도 생각보다는 힘드네 이런. 근데 그건 이거죠. 거기는 마라톤 같이 똑같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냥 쭉 맨날 밤새고 하고 하는데 약간 공무원들은 근데 쉬는 날에 그래도 빨간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쉬고 근데 거기 빨간 날에도 일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다. 채용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뭐 늘공이 대다수긴 한데 이 늘공 같은 경우에는 시험 쳐가지고 들어오죠. 5급, 7급, 9급.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시험이 그치.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렇게 채용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경로로 이렇게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오셨나요?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거죠. 저 참 나라 일터를 아, 나라일터, 네, 저희가 운영하고 네, 있죠. 나라 일터 정말 깨알 좋은 홍보를 네, 해주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주소 나와 있죠. 고잡 거기만 보면 저저 돼요. KR. 거기에서 이제 각 부처가 네. 뭔가 채용 그게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네. 거기 올리죠. 처음에 이제 국무총리실이라는 곳에 지원하게 된 게 그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방송국 이제 편집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편집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뭐 다른 거 있나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미디어잡이라고. 그래, 맞아. 근데 미디어잡. 거기에 담당자분이 잘못 올리신 거예요. 원래 나라 일터에다 올려야 되는데. 네. 미디어 잡에 올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서류를 받으신 거예요.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연결해줘야 되는 건데. 아, 그쵸, 그쵸. 아, 무슨 말인지. 근데 저는 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미디어 했구나 해서 잡고 미디어 나가. 잡으려서 보냈죠.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잘못 올렸다 자기가. 그러니까 서류 일로 보내지 말고 양식 다시 해서 메일로 다시 보내달라. 그때는 또 시간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원서 갖다 드리고 직접 왜냐면 현장 직접 접수. 현장 접수가 됐으니까 그때는. 그랬더니 채용은 이제 우리 주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나라일터에서. 나라일터 네. 보고 그때 이제 기자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하고 이제 10년 경력을 가지고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아무도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다 그 공무원은 시험 봐야지 되는 줄 알고서는 그렇게 하다가 검색해 보니까 나라일터라고 나와서 이제 나라일터를 보니까 모든 부처 공고문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이제 좀 공무원에 그 좀 관심이 있는 민간 경력자분들은 나라일터 가가지고 자기 민간 경력자는 어차피 한 분야거든요. 거의 하나 네, 아니면 맞아요. 두 개 분야잖아요. 이렇게 늙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개를 다 경험하시지만 그래서 자기 분야를 검색하면 그거에 맞는 공고가 뜨거든요. 그래서 보고 이제 지원을 그런 처우나 이런 거 보고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거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5급 으로 제가 운 좋게 이제 처음부터 그 인사혁신처에 2019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5급을 노리고 지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제 분야 언론 홍보로만 검색을 이제 알아보고 있던 차에 6급도 있고 5급도 있었는데 이제 기왕이면 높은 거에서 그쵸. 5급을 인사처에 5급으로. 인사처에 5급으로 5급만 지원했어요. 근데 진짜 한 7, 8개 부처 지원했던 것 같아요. 저 2019년도에 7, 8개 지원하고 거의 저희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서류는 거의 다 붙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사처와 다른 데 됐다가 이제 하다가 인사처로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5급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인사를 이제 언론 담당 사무관으로 이제 들어온 박슬기입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 대변인께서 이제 주요 간부들과 국가장님들 인사를 시켜주셨는데 그때 인사처장님을 첫날에 뵀거든요. 그 당시에 황소종 인사혁신처장님이었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 일반 공무원이 9급으로 입직하면 5급으로 가는데 25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박 사무관님이 전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포지션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보다는 지금 사명감을 갖고 누군가한테는 이게 그 거의 정년퇴직 때 네, 그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조직에 도움이 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그 순간하고 그 워딩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원 뭐 그런 이제 사명감 당연히 없죠. 그래서 공이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지 무슨 뭐 5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이제 운 좋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그 직급에 대한 좀 직급에 대한 책임감을 무게감과 좀, 책임감을 그 공무원 조직을 또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되게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려고 본 모습을 내려놓고 본 모습을 숨기고 이제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일을 해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서 채용은 그러니까 나라일터로 시작해서 이제 자기 분야를 보면 되고 이제 면접을 다 봐야 돼 아시겠지만 이제 뭐 보통 한 4-5명이 면접을 보거든요. 1대1로. 1대1이 아니지. 면접은 다대1인 거지. 네. 그래서 그룹 면접은 아니고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 보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했던 그런 커리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런 일이 공익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직무 수행 계획을 이제 말씀을 자기 피력을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민간 경력자가 공직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서로 다 윈윈이 되는 것 같고 뭐 업무 만족도도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무관님은
공직에서 14년, 그리고 전문가님은 10년 정도 이제 6년, 공직에서는 6년, 6년 정도 계셨는데 앞으로 두 분 다 계속 좀 공직에서 좀 더 근무를 하신다고 하실 때 뭔가 이루고 싶으신 목표라던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여기 지금 기획재정부에 있는 거랑 조금 맞아떨어지는 게 뭐 경제 이쪽은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보면은 EDCF라든지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수영 갔을 때 이제 그쪽을 보고서는 많이 좀 느끼고 온 게 있어서 이제 매년 이렇게 봉사활동도 혼자 갔다 오고 그러는데 거기다 학교를 좀 하나 만들고 싶다. 미디어 스쿨.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미디어 스쿨을 만들고 싶다. 거기는 미디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역량은 엄청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만드는 컨텐츠 만드는 방법과 인프라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대학원도 지금 그래서 박사를 지금 제가 박사 과정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근데 나라에서 근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자문도 구해보고 지금 가상으로라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20년 딱지 채우고 오케이. 맞아. 거기서 이게 그런 걸 좀 차리면은 좋지 않을까.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심지어 입직하실 때도 5급이었는데 지금 4급이시잖아요. 방통위에서는. 그 목표가 더 승진. 그래서 승진은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보다 그냥 이 업무를 계속 하고 싶어. 언론 홍보라는 저는 제 일이 되게 좋거든요. 재밌고 보람도 되고 뭐 무엇보다 저한테도 잘 맞고 해서 계속 이 업무를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우상향 계속해서 이제 5급, 4급 이렇게 쭉쭉쭉쭉 한번 해보고 싶고 아까 20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10년 냈고 공무원 연금 일단 10년을 채워가지고. 너무 개인적인 욕심인데 공무원 연금 10년을 일단 채우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년 최소 10년은 계속 공무원 조직에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좀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도 이제 나라 일터를 통해서 공무원이 돼보는 거 어떨까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그 보통 서류 전형에서는 그 응시 자격이 어느 정도 되시면, 그러니까 응시 자격을 충족하시면 거의 서류는 붙는 것 같아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쵸. 이제 저 여러 군데 지원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면접 때 뭐 팁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어쨌든 저희도 자기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짱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수는 많이 기대하지는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들어올 때 기준으로는 3분의 2였는데 나갈 때쯤에 간신히 넘긴 했거든요. 전 직장의 연봉을. 이제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한 부분은 아니니까 많이들 유능한 민간의 이제 경력자 분들이 나라에 와서 일조하시고 서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는 솔직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의 것도 내가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쓴 게 아니라 결국 다 티난다. 진짜 흔히 그런 말도 다 일면 뽀록이 돼. 뽀록 나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그 대신에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써주시면은 뭐 다들 감안해서 보실 거고, 네, 그다음 또 인정도 해주실 거고, 맞아. 인정 되게 잘. 네,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부심을 얻고 싶다 하시면 공직에 꼭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민간에서 오신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저도 오늘 어공이라고 하죠. 네, 어공에 대해 가지고 되게 좀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좀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공직에 입직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 일터를 나라 일터를 참고해 주시고 나라의 동고 영상.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